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그 도시 내부의 여러 지역이 어떤 식으로 나누어지는지, 도시 내부 지역 분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나눠지냐면, 우리가 큰 도시에 가보면 이렇게 뭐 상점들이 몰려 있는 그런 곳도 있고, 공장들이 몰려 있는 곳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 주거 지역이 또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작은 도시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뭐 지역이 나눠지지 않는데, 우리가 큰 도시로 발전을 하는 와중에, 즉 대도시에서 이렇게 지역들이 기능에 따라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도시 내부의 지역이 분화되었다, 나누어져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 내부 지역 분화라는 거는 도시 내부가 여러 기능에 따라서, 여기서 기능이라는 거는 공업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상업 기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 도시 내부 지역 분화는 왜 생기냐? 간단합니다. 임대료가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기능은 좀 더 좋은 지역에 몰려 있겠고, 그렇지 못한 기능들은 좀 더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가 기능에 따라서 나누어지게 되는데, 정확히 이거를 지불 능력의 차이다,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차이 때문에 이런 지역 분화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 지대라는 게 임대료라고 생각하면 쉬운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역 분화, 지역이 나누어지는 원인들에 대해서 요걸 좀 더 자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도시에서 제일 좋은 곳은 돈이 잘 벌리는 곳이잖아요. 돈이 잘 벌리려면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될 테고,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어야겠죠. 자, 그런 식으로 어떤 건물이나 특정 지역에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접근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접근성이 좋은 곳이 비싼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제일 중요한 지역 분화 요인이고요. 접근성은 장소의 위치, 언덕에 있냐 평지에 있냐, 아니면은 교통, 지하철이 몇 개가 통과하는가, 도로가 5거리인가 4거리인가, 좁은 도로인가 넓은 도로인가, 통행 시간에 막히는가 아닌가,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교통이 발달한 곳, 사람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접근성이 높은 곳이 되겠고요. 그래서 접근성은 도시의 중심부가 외곽 지역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지역 분화를 일으키는, 지역을 기능에 따라 나누어지게 하는 첫 번째 원인, 접근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접근성은 어쨌든 뭐 그냥 도달하기 쉬운 정도인데, 두 번째, 우리는 아까 지대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죠. 지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대는 밑에 있는 지가랑은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료인데, 임대료를 왜 내? 그 토지나 또는 건물을 우리가 빌려서 쓰잖아요. 그래서 그 빌려서 쓴 대가로 우리가 돈을 벌죠. 그 돈에 대해서 내가 돈을 벌었으니까 너한테 임대료를 낼게, 이런 식으로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대는 토지를 이용한 수익을 말합니다. 얼마나 벌었는가. 그럼 많이 벌면 많이 번 만큼 임대료도 높아지겠죠. 그래서 지대는 수익이라고도 불리면서 토지 이용에 대한 대가로 우리가 지불하는 지불 비용이다. 그래서 임대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지대, 토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익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수익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낼 수 있는 임대료도 더 많아지겠고, 건물주인 입장에서는 수익이 많아지면 임대료를 올리기 때문에 이건 거의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월에 어떤 치킨 가게가 있는데 월 매출이 1억이야. 그러면은 임대료는 뭐 1,00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지대는 접근성이 높을 때 더 지대가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과 지대는 이렇게 같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은 장사가 잘 되니까 토지 이용으로 얻는 수익이 많아질 테고, 그러니까 당연히 임대료도 비싸지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가라는 건 땅값을 말해요. 토지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땅을 내가 살게, 그때 지가를 말하는 거고요.
보통 이것도 접근성이 높아야 지가가 높겠죠. 왜냐면 그래야 좋은 땅이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땅을 사지 않고, 보통은 다 땅을 빌려 쓰잖아요. 건물이나 땅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지대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지가는 내가 땅을 구매하려고 할 때 그 땅값이고, 이거는 그 땅에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돈을 벌면 그거에 대해서 지불하는 비용,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접근성과 지대,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역 분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 분화는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그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볼 텐데, 집심 현상과 이심 현상이라는 걸 통해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먼저 집심 현상은 뭐냐? 우리가 집합한다, 그런 말을 쓰죠. 그 도시 내부에서 상업 기능이나 또는 중요한 업무 기능, 시청이나 기업 본사, 이런 것들은 비싼 임대료를 낼 수가 있어요. 지대 지불 능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대, 토지 이용에 대한 수익에 대한 대가로 내는 임대료를 비싸게 월 1,000만 원도 월세로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일단은 돈은 상관 안 하고 제일 중요한 접근성이 높은 도심으로, 도시의 중앙부로 집중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모인다는 거죠. 얘네는 도심으로 모여요. 그 다음에 이심은 뭐냐? 이심 현상은 멀어진다는 건데, 흩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택지나 아니면 넓은 땅이 필요한 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상업 기능에 비해서 월세를 많이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도심이 아니라 외곽 지역으로 분산됩니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좀 더 싼 데를 찾아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야, 네가 비싼 월세 낼 수 있으면 제일 좋은 땅인 도심으로 들어와. 그렇지 못한 애들은 네가 월세 못 내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다시 볼게요. 여기가 제일 좋은 땅이에요. 여기 도심 있죠? 여기가 제일 비싼 땅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멀어지면 외곽 지역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심 지역에서 제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쉬우니까 접근성이 제일 높고, 그에 따라서 지대가 도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겠죠. 그거는 다 맞는데, 이 상업, 공업, 주거 지역별로 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이익률이 감소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업 기능은요, 도심에 있으면 돈을 아주 그냥 엄청나게 수익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지금 거의 꼭대기에 있죠. 근데 도심에서 멀어짐과 동시에 이 떨어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얘는 도심에서 좀만 벗어나도 한 요 정도 3번 지역까지만 가면 아예 장사가 안 돼요. 망해요. 사람들이 아예 안 오니까 월세를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이런 빨간 색깔 기울기를 가진 곡선으로 이 지대 그래프에서 표시가 됩니다. 지대 곡선에서. 반면에 공업 기능은 얘보단 좀 나. 공장이긴 한데 도심에 있으면 좋지. 요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으로 이동할수록 좀 이렇게 이익률이 감소하긴 하는데, 그래도 빨간 색깔 상업 기능보단 좀 낫다. 주거 기능은요? 주거 기능은 뭐 이렇게 이익을 내는 그런 용도가 잘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더 완만하게, 뭐 크게 이익이 감소하지도 않고, 도심에 있거나 뭐 멀리 있거나 이익률이 크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요 1번, 2번, 3번 지역, 우리가 도심, 공업지역, 주거지역이라고 지금 써놨지만 요걸 안 본 상태에서 도시에 1번 지역이 제일 비싸고 수익도 많이 낼 수 있어. 3번 지역은 그렇지 않아. 근데 도시의 1번, 2번, 3번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요만큼의 가장 알짜배기 땅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가? 상업 기능은. 그러면은 나는 돈 많이 버니까 감당할 수 있어. 그럼 네가 거기에 들어서라. 공업 기능은 여기 1번 지역에서는 상업 기능보다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집니다. 주거 기능은 당연히 파란 색깔 더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1번 지역에서는 상업 기능이 가장 장사가 잘 되고 수익을 많이 남길 수 있네? 그럼 네가 여기에 들어오면 되겠다. 니는 비싼 월세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지역, 이 2번 지역으로 가보니까 여기는 이 상업 기능의 이
수익률 감소가 엄청나게 심해져 가지고 여기선 이미 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상업기능의 이익이 지대가 수익이잖아요. 수익률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이 2번 지역에서는 공업기능이 이 수익이 가장 높게 표현되네. 그래프를 보니까. 그러면 이 2번 지역은 공업기능 지역으로 하자. 3번은 마찬가지로 2번 그 공업과 상업기능이 둘 다 떨어지네. 아예 상업기능은 3번 지역까지 나올 수도 없고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럼 여기는 주거기능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도시의 1번, 2번, 3번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대를 감당할 수 있냐? 월세 비싼 거 낼 수 있어? 오케이, 그럼 니 들어와. 두 번째, 상업기능은 야, 여기선 장사가 안 돼서 그냥 망해버리네. 공업기능이 들어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당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심,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도시 내부가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집심, 이심 현상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기울기의 의미는요. 접근성이 도심 중심에서 1, 2, 3번으로 쭉 외곽으로 나가면서 접근성이 떨어짐에 따라 이익률이, 수익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가, 그거를 뜻합니다. 여기서 이익이라는 거는 바로 지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대 곡선이라고 이 그래프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의 의미에 따라서 분화가 되는 원리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